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일교차가 크고 쌀쌀해서 감기에 걸리셨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자, 환절기에 이 건강,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이 아닌가. 면역력이 있어야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이 환절기에 보약이 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절이 점점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첫눈 소식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첫눈 소식 전에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바람이 먼지는 모두 사라졌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립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7도로 쌀쌀합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고요.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져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설악산에서는 올가 첫 눈이 관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건데요. 새벽 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7시를 기준으로 4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젯밤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경남 동해안에도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영동 남부와 영남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비가 내리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평소의 20분의 1 수준까지 매우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추위는 더해졌지만 며칠간 말썽을 부렸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종일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에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서울, 대전 17도, 안동 16도, 대구 18도, 강릉 15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아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기온을 3도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머플러로 멋스러운 가을 분위기도 연출하시고 체온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영상으로 보는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 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도심에서는 또 이 택시 기사분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K회사가 곧 실시하게 될 카풀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 K회사의 카풀 서비스, 대체 어떤 서비스길래 이렇게 택시 업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걸까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죠. 그제부터 기사 모집을 시작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어플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 정보 등을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이 이미 확보한 카풀 운전자는 올 초 인수한 소규모 카풀 업체의 운전자 회원 2만 명 정도. 카카오 측은 카풀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호출 콜수는 20만 5천 콜이 들어와요. 수락한 차량은 3만 대 정도예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 저희가 먼저 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서울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를 타고 약 10km를 이동할 경우 요금은 13,000원. 카카오가 인수한 카풀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만나서 같은 거리를 이동하면 카풀 요금은 택시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요금 8,600원 가운데 20%는 카카오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6,000원 정도가 운전자 몫입니다.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요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등장한 우버가 몰고 온 공유경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김지환입니다. 자, 저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이 택시 대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택시 업계에서는 모든 택시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핵심적인 뭐 택시 업계가 다 참여를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까지 24시간 운행 정지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대 정도의 택시가 이번에 이제 운행 정지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만 약 한 5만 대 정도의 이제 개인 택시 업계 택시 기사분들이 다 휴내되고요. 서울은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 집회를 갖게 된다. 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운행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모양새로는 지방 쪽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오늘 하루, 내일 새벽까지는 택시 찾기 어려운 이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 K회사의 카풀 서비스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법을 잘 보시면은 이 출근과 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카풀 서비스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K회사의 카풀 서비스는 이 점을 이제 파고들게 된 건데요. 쉽게 아까도 리포트를 보셨지만 우리 일반 자가용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저 카풀 드라이버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출근과 퇴근 시간에는 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택시비보다는 저렴하니까 소비자들은 이용하게 될 테고요. 그러겠죠. 자가용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는 방향인데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유비라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름값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카풀 드라이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택시 업계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네,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출근과 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한다라는 법은 선의의 의도로 허용하는 것이지, 법에서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수익 모델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택시 업계의 주장이고, 이 출근과 퇴근 시간에 일단 뺏기는 것 자체도 안 그래도 힘든 택시 기사 업계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것이고, 시작은 출퇴근이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 카풀 서비스는 안 된다라고 지금 시위와 운행 정지에 돌입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택시 업계에서는 본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이것 때문에 시민들도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딱 출근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는 대중교통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의 방침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버스를 대고 증편을 해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올리게 되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을 출퇴근 시간 또 심야 시간대 추가 운행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지하철의 편의성을 좀 돋보이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버스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택시 기사분들 중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며칠간의 요일제의 운행을 완전히 폐지해서 일단은 한숨 돌리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최종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택시가 끊기면은 완전히 행사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업계에 공문을 보내서 잠깐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택시의 요일제 이런 것들을 전면 해제해가지고 파업 참여 안 하는 쪽에 대해서 안 하는 분들을 좀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하루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또 택시 업계의 생존권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빨리 나서서 중재 혹은 해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업계와 또 관계 업계 간의 갈등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올해 쌀 생산량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농림축산시장부가 예측하고 있는 양은 387만 5천 톤입니다. 네. 크게 2016년에는 420만 톤. 정말 그땐 대풍이 그러네요. 풍년이 들었었죠. 크게 줄어든 수치이기도 한데요. 역대 규모로 봤더니 역대에서 5번째로 적은 생산량을 올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오르고 있는 쌀값 더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쌀 수확량이 줄었냐라는 거죠? 그렇죠. 올해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이 줄었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달이 막 생성되는데 이상기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었고요. 비도 많이 왔었고. 이게 뭐 기본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2016년에 정말로 풍년이 들면서 정부에서는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쌀 농사 짓는 분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했군요. 쌀 농사 말고 유도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농부들은 에이, 쌀 농사해봐도 안 되니까 이걸 다루짓자라고 해서 쌀 재배 면적이 줄었군요. 크게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다 바꾸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쌀 재배 면적이 뭐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75만 헥타르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재배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도 이 쌀 공급, 생산 축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쌀값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가 한 가마니 기준이 80kg, 뭐 18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0월 들어서는 쌀값이 더 급등세서 현재 5일 기준으로 봤더니 80kg 한 가마니죠. 19만 4천 원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갔네요. 20만 원대도 아마 이런 상태로는 가게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분들, 이제 밥집 이렇게 밥과 연관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분식집 같은 경우도 밥을 많이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뭐 더 원가 부담이 커진다라고는 하는데 또 하나 역설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 그러니까 밥 먹는 수요는 점점 또 줄잖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쌀값이 올라가냐?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텐데 이것은 뭐 정부의 비축 물량이라든가 수급 물량이라든가 또 쌀 차이해주는 직불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혼동되면서 이런 수급 불균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건데요. 아마도 정부가 이제 더 오르게 되면 비축 물량을 풀면서 쌀값 안정화에 놔두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쌀값 안정은 취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것도 앞서 말한 이 카풀 서비스 문제처럼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좀 정부가 좀 현명하게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처럼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는 피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거울 볼 때 이 내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볼라치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피부 건강도 지키면서 또 세월의 흔적도 피해갈 수 있는 동안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건조해진 날씨와 함께 내 피부도 건조해진다? 가을만 되면 걱정이 많아지는 피부 건강. 건강한 피부는 물론 잃어버린 피부의 시간을 돌려줄 동안 피부의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주부들의 워너비, 동안 피부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직접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최강 동안 피부의 끝판왕 이재윤 주부. 2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피부가 정말 좋은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피디님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38 아니면 한 40살? 62년생 호랑이띠 57이에요. 네, 57세라고요?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정말 62년생 맞네요. 동안 피부의 비결이 뭐예요?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동안 피부의 비결을 알려준다며 냉장고로 향하는데 우유를 꺼내는 주부, 이걸로 뭐 하시게요? 가을이 오면 건조해지잖아요. 저는 먹다 남은 우유를 활용해서 클렌징을 하거든요. 클렌징을 하고 나면 당기지도 않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이재현 주부의 동안 피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유 세안. 우유는 피부 각질 제거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깨끗이 세안을 하고 난 후 식탁으로 향하는 주부. 뭔가를 꺼내는 것 같은데
이 수상한 액체의 정체는 대체 뭐죠?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콜라겐을 마셔요. 이재은 주부의 동안 피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콜라겐. 콜라겐이 건강에도 좋다고요? 콜라겐은 우리 몸 단백질의 30%를 구성하는 가장 양적으로 많고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연골과 뼈 등 우리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콜라겐이 감소될 경우 피부 노화가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연골과 뼈, 혈관벽의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콜라겐은 20대가 지나면 1%씩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재현 주부는 부족한 콜라겐을 매일 보충하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PD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몸에 좋다 하니 덥석 받는 제작진. 달다. 맛있죠? 네, 맛있는데요? 입맛 깐깐한 제작진도 반했다는데 대체 뭐로 만든 걸까요? 이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족발, 닭발 등의 육류 콜라겐이 아닌 피쉬 콜라겐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바로 이 청세리 상어 지느러미를 그대로 졸여 만든 액상 콜라겐입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며 전 세계 대양에 분포한다는 청세리 상어. 이게 바로 청세리 상어의 지느러미라는데요. 이 지느러미를 그대로 졸여 만든 콜라겐을 다른 콜라겐과 비교해본 결과 한눈에 비교 가능할 만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식품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에서 직수입했다는 청세리 상어 지느러미 콜라겐. 액상 상태에서 체내 흡수율을 연구한 결과 86% 이상의 흡수율을 보였다고 하네요. 탄력 있고 활기찬 동안 피부 관리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주부들을 위한 시간이죠.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살림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토니오 셰프 그리고 방송인 이경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보 살림꾼 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니오입니다. 큰 땡땡이 무늬를. 아, 그럼요. 네. 제가 지금 아직 주부 1단 정도밖에 안 됐어요. 9단이 되려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은 설마 동그랑땡은 아니죠? 아, 근데 제가 오늘 이 식재료라고 해서 일부러 그 진짜요? 식재료 3개 좀 맞춰서 옷을 입어봤거든요. 궁금하네, 뭔지. 맞아요. 오늘 네. 식재료 색은 김현욱 씨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우연히. 우연히. 네, 요즘 자. 날씨가 너무 쌀쌀해지다 보니까 예. 벌써 군고구마가 나왔더라고요. 고구마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저는 네. 사실은 고구마가 제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사시사철 예. 고구마를 마트에 봤거든요. 가면 있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박 그러면 여름, 네. 뭐 참외도 여름, 가을이면 감, 뭐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고구마가 제철이 있어? 그랬더니 고구마도 10월 말까지가 제철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살림구단 엄지척이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환절기 보약 식재료 제철 고구마입니다. 네, 고구마 하면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 많이 드시잖아요. 정말 많이 먹었죠. 이거 네. 엄청 유명한 유행어도 있잖아요. 뭐요? 호박고구마. 이거 맞아요. 네. 야, 고구마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보약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보약이요? 하니까 몰랐어요. 솔깃해지네요. 네, 당연하죠. 이 다이어트로만 보통 드실 텐데 이 다이어트보다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이 환절기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무기질이나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 그리고 이 항산화 성분까지 많이 들어 있어서요. 이 겨울철 혹은 가을철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네요. 네. 전 안 그래도 지금 고구마를 정말 좋아했는데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요즘에 감기 기운이 살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고구마로 환절기 건강을 좀 잡아봐야겠네요. 아, 네, 오늘 고구마로 환절기 건강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고구마는 뭐 워낙 여성분들이 좋아하니까 보통은 이희경 씨도 고구마 집에서 쪄서 드시나요? 사실 쪄서 먹죠. 그죠? 주로. 보통은 예.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쪄서 먹는 거. 구울 수는 그렇지. 없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굽기가 예. 불편하죠. 아, 근데 우리 집에는 그 굽는 냄비가 있더라고요. 아,
냄비가 구울 수 있는 냄비가 있어요. 맞아요. 건조기도 있고. 네, 물을 안 넣어도 네. 그 위에 이렇게 그 받침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고구마 구워지더군요. 아내가 고구마를 되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구워.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고구마 네. 보통 이제 김현옥 씨가 그 조금 네. 드실 줄 아시는 게 네. 사실 많이 쪄 드시죠? 아니 저는 잘 안 먹고요. 아내가. 아 그런가요? 아니 옆에서 여성분들은 고구마를 겨울철에 거의 달고 네. 사실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고구마도 여러 가지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찌는 방법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굽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삶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아마 찌는 방법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쪄가지고 진짜 사실은 고구마 먹는 방법은 싹 껍질 벗겨가지고 김치를 칼로 자르면 안 돼요. 가위나 찢어서 찢어가지고. 그렇죠. 위에다 돌려 감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입 배에 물면 정말 맛있긴 하죠. 네. 저는 고구마 한 입 딱 먹고 김치 하나. 동치미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환상의 조합이죠. 그냥 속이 이거는- 그냥 뻥 뚫리잖아요. 고구마는 한 입 먹고 동치미는 한 그릇을 드시나 거의 뭐. 생각만 해도 시원해. 너무 좋아요. 시원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간 좀 퍽퍽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조리법 외에 찌는 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쪘을 때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이 수분감이 더욱더 풍부합니다. 더 촉촉하군요. 네, 더욱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쪄서 드시는데 예. 제가 오늘은 이 쪄먹는 고구마 예. 네. 또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 찔 때도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9단이잖아, 여기는 9단. 아, 그냥 찌는 게 아니고? 네. 그 지금 찜기가 지금 고구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찜기에다 일단은 찌는 저는 건가? 뭐 집에서 찔 때 아. 대부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소요가 되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걸려요. 네, 생각보다. 아마도 고구마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구마 찌는 시간을요, 정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절반이요? 네, 비법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센 찜통 아니에요? 불을 세게. 아니면은 약간 우리한테 설있게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고요. 고구마 생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요, 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비법이 뭔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비법 준비했죠. 이거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자, 네. 비법이 뭘까요? 보여주세요. 에? 뭐야 이게? 그냥 젓가락이요. 스테인레스 젓가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스테인레스 젓가락만 있으면 네. 고구마 익히는 시간을요, 정말 절반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겠다. 이게 네. 삶아질 동안, 찔 동안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거야. 시간 빨리 가라고. 시간 내라 가는 줄. 아니, 빨리 내라 빨리 내라. 노래 좀 부르면은 시간이 빨리 가겠네. 그러니까 그거 맞죠? 젓가락으로.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노래 부르면서 하면 시간 빨리 가긴 할 텐데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젓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볼게요. 자, 네. 그럼 뭐라고 이렇게 하지? 고구마 중간에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이렇게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찔러서 어머머머머. 네, 저도 꽤 나도 되나? 네. 어머머 된다. 네. 생각보다 쉽네요. 쉽죠? 야. 이렇게 해서 쪄주시면요, 네. 고구마 익히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실 수가 자, 나 알 것 같아. 있습니다. 웬일이야? 왜냐면 이게 스테인레스 젓가락이니까 열 전도율이 좋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다. 밖에 있는 열을 안쪽으로 좀 이렇게 보내나 보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무 젓가락은 안 되는 거죠. 나무 젓가락은 안 되죠, 당연히.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 쇠 젓가락 괜찮으니까 쇠 젓가락. 네, 쇠 젓가락 괜찮죠. 그죠? 네. 금 젓가락 이런 거. 아. 네,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절대 네. 추의 정씨처럼 나무 젓가락을 꽂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젓가락에만 꽂혀가지고 네네. 꽂은 다음에 항의할 수도 있겠네. 근데 네. 나무 젓가락은 안 된다. 네. 하나만 꽂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 개 꽂으면 더 잘 될까요? 그렇겠죠. 논리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러 개 꽂으시면은 이 고구마의 모양이 이제 망가지겠죠.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구나. 중앙에 네. 하나 정도만 꽂아주시면요, 와. 고구마 익히는 시간 여러분들 절반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찐 고구마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스테인레스 꽂아가지고요. 네, 그럼요. 오. 아니 자, 정말 들어오시기 네네. 전에 직전에 이걸 키셨거든요. 어. 그런데 벌써 됐다고요? 맞아요.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야, 저 김나는 거 봐요. 자, 와. 오! 자, 아니, 이거 미리 깠네? 저는 껍질까지 껍질을? 까서. 아. 왜냐면 껍질 까기도 쉬워요. 젓가락 어머. 들고 네. 그냥 껍질 벗겨주시면 손에 묻지도 않고 네. 굉장히 쉽습니다. 껍질 까기도.
나는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겨져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노란 먹음직스러워요. 색깔이. 이게 주의할 점은 스테인레스 뜨겁잖아요. 젓가락이 뜨겁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네네. 해보면 잠깐 이렇게 네. 소매로 이렇게. 네. 아니 조심해야 되니까 해드릴게요. 네. 이경 씨가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을 일부러 안 먹고 네. 왔어요. 토니오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근데 고구마라서 고기라도 구워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머머 이렇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익어요.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토니오 셰프께서는 선생님. 토니오 셰프께서는 저걸 이제 다 까서 이렇게 놨다는 게 네. 처음에 깐 게 아니라 익힌 다음에 그거를 그렇죠.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깐 상태로 이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네, 깐 상태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아우. 나 이런 거 되게 창피한데. 총각인데. 자, 아이고, 예. 어머. 어때요? 잘 익었나요? 여기 혜정 이거- 씨도. 네. 흡사 군고구마처럼 당도도 엄청 이렇게 머금고 있고. 와. 어머 근데 이렇게 이거 네. 정말 한 10분, 7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한 7, 8분 정도밖에 안 걸린 거고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예. 두께별로 좀 진짜 익어지는 맛있죠?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야, 이 고구마가 네, 어머 세상에 나 이거 몰라. 나 또 먹을래. 달짝지근한 게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그리고 이게 빨리 찌면은 아무래도 오래 찌는 것보다 수분 날아가는 게 좀 적겠죠? 네, 시간을 줄이는 게?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네. 아까 처음에 김현옥 씨가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사실은 또 이 고구마 먹기 딱 좋은 철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마트로 달려가셔서 고구마 사세요. 사서 젓가락 준비하신 다음에 네. 쪄 드시면요. 오늘 네. 저녁에는 아주 그냥 든든하게 간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사실은 것 우리 같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네. 밤 고구마는 좀 퍽퍽하다고 네, 맞아요. 호박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밤 고구마도 쪘을 때 이렇게 사실은 하면 수분기가 좀 있으면 네. 맛있거든요. 촉촉해서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방법 한번 꼭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고구마를 어떻게 쉽게, 빠르게, 그러면서 촉촉하게 찌느냐. 그 비법을 아주 간단하게 스테인리스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알려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요. 네. 제가 이 찐 고구마를 이용해서요. 네. 정말 여러분들 제 주특기 요리, 주특기 요리가 있어요. 서양 요리. 고구마로. 네, 고구마로 네. 주특기 요리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이번 요리는요, 영양소는 물론이고요. 네. 시간이요, 네. 5분 안에. 일단 고구마는 쪄놨고 말도 안 네네네. 돼. 찐 고구마를 가지고 찐 고구마를 네. 가지고요. 5분 만에 5분 조리가 만에 된다고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이거 5분이면은 먹고 우유 먹고 이런 거 아닐까? 5분 만에 요리한다는 건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를 그렇겠죠. 활용하거나 간편하게 이런 경우에. 만들어야 네, 네. 예. 제가 이 요리 알려드리면서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네, 또 걱정도 하긴 했는데 네.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간단하지만요, 이 고급 요리 같은 요리 제가 한번 이 맛있는 고구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뭐예요? 네, 요리는요. 궁금해 죽겠어.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네. 바로 고구마 불고기 그라탕입니다. 고구마 불고기 그라탕? 네. 아, 이거예요? 완성되면 이런 네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걸 5분 잠깐만. 만에 만들 수 이 있다는 안에 거잖아요. 고구마도 들어가 있고 불고기도 들어가 있고 네. 위에 지금 이게 치즈를 얹었나요? 네, 치즈예요. 오. 네. 제가 알기로 그라탕을 예전에 제가 신혼 시절에 실패를 한 적 있어요, 만들다가. 맞아요. 근데 이 재료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왜 네. 버터도 있어야 되고 크림 맞아, 소스도 맞아. 있어야 네. 되고 뭐 각종 치즈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네네. 어렵던데 이게 희경 5분 씨가 만에 된다고요? 신혼 시절에 시도해 본 게 다행이네요. 신혼이니까 남편이 봐줬지. 어른들 산 다음에 실패하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오늘 배워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네. 네. 네. 그런데 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고구마 그라탕은 네.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고구마 그라탕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의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아침 방송에서 인기 메뉴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면요, 그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네.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라탕이라는 네. 음식 자체가? 네. 그럼요. 남은 채소 같은 것도 다 이것저것 그렇죠. 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자기만의 색다른 그라탕이 완성이 되겠네요. 맞아요. 야, 이거 좋다. 물론 이제 뭐 된장볶음 같은 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된장볶음 같은 거는 힘들고 네. 고추장볶음, 뭐 불고기, 닭가슴살, 뭐 연어, 새우, 뭐 돼지고기 모든 재료가 다 그라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나물 반찬 같은 게 많거든요. 네. 시금치 이런 것도 좀 넣어도 괜찮겠는데요? 시금치도? 그죠? 나물 넣고 해도 기가 막혀요. 내가 그래요? 생각할 때는 고사리를 해서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고사리도 기가 막혀요. 그죠? 네. 그거 봐, 혹시 아이디어가 혜정 씨는? 확 나오네.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과일이 먹다 남은 과일이 있거든요. 큼큼하게 과일 어떨까요? 그것도 근데 좀 역시 혼자 사니까. 특별한 맛이 될 것 그러겠네. 같아요. 과일 그라탕 괜찮아. 과일 근데 그라탕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네. 저희 집에 오븐이 없거든요. 그래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라탕 하면 오븐 아니에요? 그렇죠. 그라탕 하면 오븐이죠. 네. 자, 제가 이러실 줄 알고 오븐 없이 오븐 안에 만드는 요리.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오븐 대박. 안에. 네. 힙합 배우셨어요. 제가 조금 약간 수익을 좀 라임을 갖고 요리를 맞추셨어. 하는 편이라. 근데 정말 이 오븐 없이 금방 만드실 수 있는 요리고요. 그 오늘 요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 소스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림 소스도 있어야 되고요. 버터, 치즈, 뭐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만들어드릴 그라탕은 이 바로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구단이지. 내가 그래서 왔지. 오늘 비법은 여러분들 소스를 어렵게 미리 만들지 마시고요. 네. 소스를 나중에 넣는 거꾸로 요리법입니다. 거꾸로? 네. 소스 넣는 순서를 바꿔라. 네네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발상의 전환인데 이거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맞아요. 네. 굳이 소스를 어렵게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냥 그 자체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조리가 되고 나면.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저 상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도구는 뭐예요? 오븐이 아니고? 도구는 바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이 오늘 요리는 어쩌면 최혜정 씨를 위한 그러네. 초간편식으로 혼자 사는 기대해 싱글족을 보겠습니다. 위한. 한번 놀러 갈게요. 전자레인지는 있죠? 전자레인지는 필수죠. 고구마도 있죠? 고구마는 마트에 가면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볶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먼저 팬 살짝 달궈주세요. 살짝 팬부터 달고. 달구고. 자, 그리고 네. 불고기인데요. 제가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불고기 익는 시간 뭐 오래 안 걸리지만 혹시 몰라서 미리 살짝 익혀왔어요. 불고기는 살짝. 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불고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고기 뭐 집에 다 반찬으로 이렇게 좀 남겨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혼자 네,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딴 됩니다. 거 해도 돼요, 딴 거. 참치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참치 괜찮네. 네, 자, 제가 좀 보조를 해드릴게요. 네네. 오, 예. 이제 깨달으셨어요? 원래 하셔야 되는 장면이니까. 난 먹기만 하는 줄 알았지. 자. 그런데 다시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요리를 해야 되는 데라서. 네. 이게 저는 생방송이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기름 살짝 둘러서 이 먹다 남은 불고기는 데우네요. 조금 이렇게 덮여주세요. 추혜정 씨가 지금 입맛을 꼴깍꼴깍 다시셨어. 보이세요? 네. 이 고기만 아주 그냥 나오면. 자, 그리고 네. 이제 그 비법인데요. 네. 보통은 우유를 끓여서 소스를 만듭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우유를 끓여서 만들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찐고구마. 찐고구마예요. 찐고구마.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찐고구마. 네, 찐고구마 이렇게. 그러니까 한 7분이면 조리가 가능했던 이 네, 고구마를 이렇게 넣고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우유를. 그거 자체만으로 맛있겠는데. 네. 부드러운 우유를 느낌이 벌써 나요. 거꾸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으깨서 고구마 소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라탕 요리가 좀 보기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이제 좀 굉장히 소프트한 네네네. 느낌이 있어서. 자, 이렇게 살살 으깨주시면요. 이 우유가 우유가 고구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겠죠. 스며들겠죠. 그리고 우유는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선생님? 우유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마 양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큰 고구마 하나에 우유 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유가 훅명당하게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고구마에 스며들 정도만 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선생님처럼 조금씩 봐가면서 넣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촉촉하고 부드러우면 진짜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네. 맞아요.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살짝 으깨주시고 네. 전부 다 으깨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부드러운 이 고구마 소스를 드시고 싶으시다. 이러면 우유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조금 더 부드럽게 으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그렇죠. 네, 나만의 맞습니다. 그라탕을. 네. 여기서 지글지글 소리 아우. 들리니까
우리 집들이 갑자기.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 둘이 부부예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행복한 깨소금 먹는 냄새가 여기까지. 어우, 냄새 좋다. 네. 이 너무 불고기 좋아요. 사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또 추혜정 씨가 고기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은근 토니오 셰프가 요리할 때마다 네. 최정 MC한테 뭘 던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요? 옆에 나도 있는데 나는 고기 나도 좋아하는데. 거기서 두 칸이나 건너뛰었어. 네. 이경 씨 제치고 나 제치고 이쪽으로 가봤어요. 그게 아니라 잘 못 먹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못 먹는 오늘 것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오늘 또 아침 식사 버르신 분들 오늘 네. 너무 식욕 자극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자, 희경 씨 맛있게 드시라고 바싹 구워드릴게요. 세상에. 티나요, 티나요. 자, 이렇게 바싹 구운 고기를 네.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싹 굽는군요, 고기를. 일단 고기를 굽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라탕볼에 기름 살짝 둘러주셔야 돼요. 그라탕 볼에다가 네. 기름을 먼저 줍니다. 네, 그 네. 기름은 그냥 일반 식용유예요? 아니면 네, 올리브유? 일반 식용유, 올리브유. 아무거나?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름 둘러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은 안 되죠? 참기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기름도 치즈랑 궁합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들기름 역시- 괜찮습니까? 아니, 김현욱 씨는 무슨 요리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 다 찍는 거 같아요. 자, 이렇게 바싹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바싹 구워졌어요. 뭐 다 아는 고기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잘 구워졌어요? 네, 아우 고기가 아니, 어머. 본인만 먹어. 어머 이 두 번째 건 날 줄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건 아, 진짜 나도. 나도 두 번째는 딴 사람인 줄 알았거든. 알았어. 알았어요. 와, 제가 혹시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저분이 요리하면서 아침 식사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요리사들은 본인이 해결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왜 사실- 그 바싹 네. 불고기 생각나요? 자, 그렇게 바싹 구워서 바싹 구운 고기를 밑에 깔아. 볼에 담습니다. 아, 요것만으로도 맛있겠다. 아 그라탕이 이렇게 간편한 거였어? 자, 이렇게 네. 볼에 담습니다. 네. 자, 만약에 참치였다면 참치도 그냥 살짝 그래서 볶아서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으깬 고구마. 으깬 고구마. 네. 보면은 아까는 좀 촉촉했는데 네. 지금도 벌써 좀 이제 약간 빡빡해지죠? 수분이 예, 우유를 많이 먹으면서요. 네. 네. 조금 더 소스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우유를 더.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기름을 두르고 그 위에 불고기 깔고 그 위에 네. 고구마를 얹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지금 뭐 따로 뭐 소스를 따로 만들거나 들어간 게 이러지 없어요. 않았습니다. 네, 크림도 안 들어가고 막. 네. 다른 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네. 네. 초간단 요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보통 그라탕에 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밥 대신에 오늘은 고구마가 들어갔으니까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식사 대용도 괜찮고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요, 오늘 요거 배워놓으시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요. 이제 치즈를. 치즈 얼마나 듬뿍 뿌려드릴까요? 네. 넘치게 부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 여자분들은 더블 이렇게 치즈를 치즈로요?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네. 치즈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만약에 피자 치즈 없으신 분들은 슬라이스 치즈 사용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네, 거. 네. 그것도 뭐 냉장고에 있는 분들은 그걸 얹어가지고 네. 네. 녹여 드시면 되겠네. 자, 아우 궁금하다. 이게 네. 혹시 끝은 아니죠? 이게 끝은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네. 몇 분 정도 돌려야 아까 될까요? 5분. 한 3분, 3분 돌리라고 정도, 그랬으니까. 3분 정도만 그러니까 돌려주시면 돼요. 준비하는데 2분, 네. 네네. 돌리는데 돌리는데 한 3분. 아 정말 한 자. 5분 정도? 와. 네, 이 정도. 4분 정도 돌리죠. 네. 4분 정도 네. 눌렀는데요. 네. 네, 이거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 치즈를 좀 많이 넣었죠. 예, 예. 치즈 녹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렇게 나오면 끝입니까? 네. 나오면 끝이에요. 오. 네. 자, 그럼 우리 4분 동안 뭐 할까요? 4분 동안 노래 한 곡 하시죠. 4분 동안요. 저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그 식재료들 특히 채소들은 그 뭐 굽거나 찌거나 뭐 삶거나 하면 영양소 파괴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고구마도 혹시 찌거나 굽거나 하면 영양소가 좀 파괴가 되는지요? 야,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응. 사실 이 고구마는 이 조리를 해도 그 영양분 손실이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전분질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익혀도 미네랄이나 뭐 무기질, 비타민의 손실이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아, 좋네. 네. 그러니까 이런 요리법이 딱 맞는 맞아요. 그런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 당근 뭐 이런 거. 네. 그거 싹 썰어가지고 밑에 감춰놓으면
치즈가 딱 덮어주니까 네, 아이들 건강식으로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요거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저희 시간이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요리가 끝은 아니죠? 아, 당연히 끝은 아니죠. 네, 저거는 요리 딴 거 하다가 하나 또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하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세 번째 요리는 세 번째 요리. 네. 사실 제가 이 생방송 중에 요리 3개나 하면서 사실은 흰머리가 다 생겼어요. 시간 안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리 또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세 번째 요리는요. 바로 달달해서 아이들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고요. 거기다 면역력 네. 2배로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을 2배 업시켜줘요? 네. 2배 업시키는 바로 고구마 조림입니다. 고구마 조림? 네. 감자조림도 아니고 고구마 조림? 네네네. 야, 와. 색깔은 그냥 원래 고구마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림이란 말이죠? 조림이에요, 조림. 보통 조림하면 이게 간장 양념 넣고 이렇게 졸여 드시는 방법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아니 뭐 고추장 양념을 넣는다거나요. 예. 그런데 일반적이죠. 그게 일반적인데 저는 오늘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뭘 넣나요? 물엿에 넣고 졸일 겁니다. 물엿? 아, 물엿. 약간 마탕 생각이 그러니까, 났어요. 맞네. 물엿 말씀하시는 순간. 이 마탕이기도 하지만 밥 반찬으로 아주 손색 없고요. 또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또 좋은 고구마 조림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마탕식으로 그냥 물엿만 쓰나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재료의 비법이 들어가나요? 간장이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 비법 재료를 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있긴 있나 보네요. 우리 셰프님이 또 밀당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연애는 못해. 네, 아이고, 갑자기 창피하네. 자, 아무튼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갑자기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아픈 데를 건드리세요? 당황하셨어요. 자, 어디까지 했죠, 아까? 지금 이제 만들어 보면 돼요. 조림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보면 되죠. 물엿으로 만든다고 그것까지 하셨어요. 맞습니다. 먼저요, 이 고구마를 쉽게 조리는 방법인데요. 이런 고구마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생고구마를 쓰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건 생고구마 쓰시면 돼요. 네, 생고구마. 저 칼이 없네요. 자, 이 고구마를요, 이렇게 썰어 오셨네요. 그냥 생고구마를 2, 3cm로 2, 3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더 간단하네요. 이렇게 왜 우리 깍둑썰기 안 해도 되고. 찌지도 않고. 네. 그리고 재료도 너무 간단해서요. 사실은 이 레시피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기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순간. 다 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송악을 울리는 소리가 난다. 궁금합니다. 네. 냄새가 벌써부터. 잠깐 제가 이거 카메라를 등질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셰프님 됐어요? 자, 열어주세요. 됐어요. 지금 약간 첫사랑 만나러 가는 장갑을 먼저 설레임. 혹시 베이실 수도 있으니까. 뜨거워. 자, 괜찮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셰프님. 이것도 저희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드셔보세요. 바로 드셔보세요. 바로 먹어봐야 네. 어머 세상에. 자, 이 치즈 늘어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어디. 자, 아니 그것도 있고 나는. 자, 떴어요. 우리 이미. 그래요? 네, 여기 떴어요. 이거 날 위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내 걸려요. 저는 불고기랑 같이. 추혜정 씨 지금 가제품 줄. 여기까지 팔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 봐요. 네, 드셔보세요. 야, 이거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자, 지금 이희경 씨 잡고 있어요. 뜨거워. 네. 어머. 치즈가 아주 그냥. 뜨겁죠? 고소하고. 와, 치즈의 쫀득함하고. 야, 이게 고구마랑 불고기가 궁합이 잘 맞네요.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말하는 중에 먹어서. 너무 완전 맛있죠? 부드럽고. 네.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즈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 그라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감자로들 많이 하세요. 맞아. 감자그라탕 많이 잖아요. 감자 말고요. 지금은 제철이 고구마니까, 고구마 제철이니까 고구마 사서 하세요. 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맛을 보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고구마가라탕 이 드세요. 고급진 네. 요리가 5분 안에 완성이 됐다는 게 네. 그게 그저 너무너무 놀랍고 근데 자. 지금 바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감탄만 하다가는 시간 끝나니까 맞아요. 세 번째 요리 계속하죠. 자, 세 번째 요리는요. 아까 고구마 조림 계속 네. 이어서 갈게요. 이 물엿으로 고구마를 조리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졸여 두시면 아이들이 먹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술안주는 물론이고요. 간식 그리고 또 반찬으로도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2, 3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주신 고구마를 물엿과 함께 보이시는 팬에다가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게 지금 물이 아니라 물엿이에요? 물엿이에요. 타진 않을까요, 물엿이? 물엿 타지는 않아요. 불을 이렇게 약하게 하시고요. 졸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물엿과 함께. 네. 저게 이제 물엿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네.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나요? 설마 끝은 아니겠지? 끝은 아니죠. 비법이 있죠. 오늘 이 고구마 조림의 또 비법인데요. 보통은 고구마를 조릴 때 그냥 이렇게 조리시면 고구마가 어떻게 될까요? 으스러지지 않을까? 저도 맞아요. 모양이 조림할 때 망가질 것 꼭 이게 저는 깍둑 썰기를 했는데 둥그러져 있어요.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맞아요. 부서지기 때문에 네. 고구마를 조리실 땐 껍질째 이렇게 졸여주시는 게 좋고요.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법 식재료 들어갑니다. 두 가지? 뭐야? 네. 두 가지나 있네, 지금 두 가지? 네. 두 가지나 뭔가요? 있는데 이게 뭐죠? 계피인가요? 계피 맞습니다. 하나는요? 네, 계피와 소금이에요. 소금. 계피와 소금? 네네. 이 계피하고 소금을 넣어주시면요. 네. 아이고, 계피하고 소금을 넣어주게요. 지금 거기다가 퐁당했습니다. 소금도 지금 그러니까 쳤고요. 계피를 얹어주고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네. 어떤 효과가 나죠? 계피하고 소금을 넣어주시면요. 네. 이 맛과 향 또 풍미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모양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실 때 계피하고 소금 꼭 넣어갖고 근데 조리시면 계피는 지금 맛있게 조리실 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우러날 수 있도록 그냥 계피 통째로 넣었거든요. 네. 네네네. 가루가 계피 아니라. 가루를 안 넣었어요, 지금. 가루를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네. 가루가 있으실 때는 가루를 소금 뿌리듯이 살짝 뿌려주시면요.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네네. 통째로 넣는 것보다 계피 가루를 넣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한쪽에 더 몰려 빨리,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사실 뭣도 있냐면은 보통은 후추 갈아 놓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직접 갈아 쓰시는 게 좋으세요? 통후추를 넣고 갈아서 통후추 쓰죠. 넣고, 네. 그게 더 프레시하니까. 맛있지. 계피도 똑같습니다. 네. 이 모든 향신료 종류들은요 갈아 놓은 먹을 때, 것보다 먹을 먹기 때. 전에 갈거나 통째로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향이 좋아요. 풍미가 좋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그 계피는 다 쓴 다음에 또 활용할 수가 있나요? 혹시? 활용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장식으로 올려주시거나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마탕하면은 좀 네네. 설탕이 들어갈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계피와 설탕. 근데 계피와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은 어떻게 될까요? 단맛도 좀 왠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단맛은 수박에다가 소금 뿌려 먹잖아요. 훨씬 달아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단짠단짠을 좋아하는 네.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이 고구마에 소금을 살짝 뿌리시면요. 고구마의 당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구마 드실 때 소금 살짝 뿌려주시면 훨씬 더 달게 드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끓여주세요. 많이 졸여졌어요, 선생님. 네네네. 이렇게 해서 졸여주셨으면은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요게 이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구마 껍질을 안 벗겼는데 네네. 먹을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뿌리 채소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맞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네, 저는 같이 먹어요. 아. 그게 그 식재료의 향도 느낄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더 많은 영양 성분들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조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죠. 그러겠죠. 네. 저는 왠지 계피가 들어가서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계피도 뭔가 몸에 좋죠, 선생님? 당연하죠. 이 계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항균 식품으로도 유명해서 그 요리나 식재료들이 변하지 않게 또 이렇게 보관할 때 계피를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저항을 키워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피를 넣으면 피 볼 일 없대잖아요. 말 되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졸여가지고 그거 이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돼요. 10분에서 15분. 네, 졸여주시면 되고요. 물엿을 충분히 부어줘야 되나요? 졸여야 되니까. 그렇죠. 담길 정도로 아니면은 그 자작자작. 고구마가 자박하게 담길 했던 정도 것 같아요. 자박하게 담아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접시에 바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 오늘 네. 고구마를 정말 지혜롭게 찌는 방법, 그리고 그 찐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 그라탕,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구마 조림까지. 와. 예, 우리가 고구마를 조린다는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고구마와 조린다는 두 단어가 연결이 된 적이 별로 맞아요. 없었다는 생선조림을 생각이 보통 많이 그러니까, 먹잖아요. 예. 저는 마탕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였는데 네네네. 오늘은 조림도 한번 해보고 그라탕도 꼭 시도를 해봐야겠어요. 네. 자, 이렇게 자, 차곡차곡 쌓아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계피 향이 너무 좋네요. 그죠? 이게 확실히 계피가 들어가니까 네. 감기 안 걸릴 것 같네요. 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하는 게 저희가 네. 자, 고구마 조림을 지금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뜨겁습니다. 어때요? 야, 너무 이게 달콤해요. 고구마 자체 먹는 거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죠? 그죠? 근데 진짜 단맛이 달콤하게 더 네, 올라가네요. 배가 됐어요. 그리고 계피향도 싹 이렇게 스미 나오니까 계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식재료를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피는 뭐 대부분 다 좋아하시니까. 네. 그리고 고구마 껍질도 전혀 씹기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네. 담아주기만 하면은 네. 고구마 조림 완성입니다. 네, 희경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네. 속이 든든하게 행복하고요. 네. 오늘 정말 깨알 꿀팁을 많이 알아가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네. 하루였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요리에 대한 레시피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레시피 확인하십시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족의 두 발이 돼주는 자동차 네. 많이들 활용하시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동에 편리해서 좋긴 한데 매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을 망치는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고민된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매연뿐만 아니라 네. 또 낮은 연비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매연뿐만 아니라 연비까지 높여주는 자동차 사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발휘되는 자동차. 하지만 운전을 하면 할수록 점차 문제는 늘어난다. 이게 차가 좀 오래되니까요.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뿜어대는 매연과 시끄러운 엔진 소음을 연비가 안 나와요. 연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지탱하겠어요? 운전 잘하면 누구나 공감하죠. 연비는 낮아지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네,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연비 때문에 보통 한 2년, 3년마다 이렇게 다른 차종으로 차를 많이 바꿔 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차종에 따라 연비가 측정되어 있지만 운전 습관에 따라 세월에 따라 연비는 낮아지기 마련. 하지만 김명인 씨에겐 연비를 높이는 자신만의 차량 관리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엔진 오일 첨가제입니다. 엔진 오일 첨가제요? 운전하는 습성에 물론 다르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장거리 떼다 보면 한 30-40% 향상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 첨가제 하나 넣었다고 연비가 높아진다고요? 하긴 안 해볼 수 없겠죠. 첨가제를 넣은 후 고속도로를 주행, 연비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실험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연비가 실제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2배가량 높아진 연비 보이시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엔진오일 첨가제를 넣으면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기존 엔진오일의 온도를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오일 온도가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카본이 제거가 되면서 연비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을 낮춰줌으로써 엔진대는 줄어들고 연비는 높아지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엔진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이온 결합이 되는데 금속에 붙게 되면은 마찰이 없다 보니까 엔진오일 첨가제만 주기적으로 사용하셔도 연비라든가 또한 자동차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게다가 엔진 속 찌꺼기를 제거함으로써 매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노후 경유차를 섭외, 직접 매연 측정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15년째 되는 차인데 매연 때문에 검사를 계속 받을 때마다 이게 지금 퇴짜예요. 정비소에 가서 많이 고쳤는데 안 돼요, 그게. 매연 측정이 가능한 자동차 종합검사소를 방문,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첨가제를 넣기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25% 이하의 합격 기준인데 25%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차종이세요. 안타깝게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이번엔 엔진오일 첨가제를 넣은 후 다시 한번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매연 배출량은 줄어들었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연은 줄어들고 연비는 오르니 당연히 운전자들의 관심 집중! 엔진이 달려있는 건 모든 차량이 다 되고요. 거기다 중장비, 또 선박, 오토바이, 엔진에 달리는 건 다 됩니다. 가족의 추억을 싣고 달리는 우리 집 자동차. 똑소리 나게 관리해 매연은 물론 연비까지 꽉 잡으세요. 차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환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 실생활에서 보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네. 이게 단순히 소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실제로 출시된 차종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한정판이나 브랜드와 콜라보로 출시된 것도 있어서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들,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판넬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바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차 뭘까요? 한정판 차. 영화 속 한정판 차입니다. 네. 보통 자동차가 주인공인 액션 영화 하면 떠올리시는 게 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잖아요. 네, 이 트랜스포머에만 등장하는 자동차는 이 강인함과 세련미가 좀 돋보였었는데요. 또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는 전 세계에 7대밖에 없다는 자동차가 등장을 했었고 네. 거기다가 슈퍼카까지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국산차도 좀 보였으면 하는데 혹시 국산차도 있었나요? 실제로 국내 차량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먼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바로 영화 앤트맨에 등장하는 H사의 B 모델입니다. 그러네요. 네,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인 앤트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화려한 도심 추격전을 펼쳤는데요. 네, 아주 디자인이 화려한 모습이죠. 네, 막 뒤에서 총 쏘고 막 따라오는데 저 차가 막 줄어들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면서 저게 질주하는 장면. 그렇죠. 네, 아주 다양한 기능도 보여줬었는데요. 이 실제로 영화 촬영에 사용된 저 차량은 마블 코믹스와의 협업으로 제작이 됐고요. 포스터와 함께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네, 정말 저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도 어색하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18,000대만 한정으로 생산이 돼서 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당시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외관과 그리고 우수한 상품성으로 판매 이전부터 아주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차량 소유주들에게만 제공된 멤버십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8,000번까지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와, 자동차에도 멤버십 카드가 있다는 건 전 처음 듣는데 이게 한정판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정판이어서 국내에서는 발매가 이렇게 됐고요. 네. 이 차량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바로 판매가 됐는데요. 우선 북미에서 판매된 R 에디션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 출범 20주년을 기념해서 단 99대만 만든 I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00대만 판매된 S 에디션도 있는데요. 특히 북미에서 발매된 R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름이 많이 헷갈리네요. 이 1200대만 한정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당시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튜닝으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영화에 나온 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영화에 등장한 특별한 차. 이번 영화는 이 시리즈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이 관객 760만을 끌어모은 영화에 등장한 이 차. 과연 어떤 차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 톰 크루즈와 이 폴라 패튼이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바로 저 차량입니다. 2015년 국내에서 2억 원에 가까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 김수현 씨 등 100여 명이 사전 계약을 신청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영화 속의 캐릭터 특징을 잘 살린 차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캐릭터 하면 좀 떠올리시는 중에 하나가 이 아이언맨일 텐데요. 맞아요. 예.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이 수트에서 감명을 받아서 디자인된 차가 있는데요. 네. 이 바로 C 에디션 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러네요. C 에디션 카는 레드 컬러가 좀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아이언맨 마스크의 눈매를 닮은 주행등과 이 휠 등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아이언맨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초 글로벌 동시 판매 이벤트를 실시를 해서 이 주문 생산 방식으로만 제작이 되는데요. 예. 이 차량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주문 방식이 도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한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그 마니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영화와 관련된 차들 외에도 완판을 기록한 특별한 차가 있다면서요. 차에 완판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네. 그 완판되기도 되게 힘든 게 그렇죠. 사실인데요. 두 번째 차는 완판 3분 만에요? 3분 만에 완판된 차량입니다. 컵라면 끓일 동안에 차가 다 팔렸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죠? 네. 바로 H사의 S 시리즈 출시 3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된 이 S 모델과 G 모델인데요. 이 S 모델과 G 모델은 각각 300대와 500대만 한정으로 판매가 됐는데 네. 이 놀랍게도 S 모델이 판매 3분 만에 300대 모두가 팔렸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차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한 에디션 카인데요. 네. 이 보통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차량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있었던 2018 피파 이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해서 출시된 자동차입니다. 네. 바로 K사의 이 월드컵 에디션인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한정 판매된 이 모델은 뭐 인기 트림에 그리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양들을 넣으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디션 카 중에서 굉장히 럭셔리한 차도 있다면서요. 네, 아주 럭셔리한 카도 있는데요. 바로 H사의 E 모델입니다. 이 리무진을 기본으로 한 컨셉인데요. 여기에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과 그리고 인테리어에 참여를 하면서 만든 에디션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컬러 그리고 원단 소재 등으로 리미티드 에디션 카의 매력을 한껏 뽐냈던 차입니다. 네, 승용차나 슈퍼카 말고 SUV는 혹시 없나요? 특별한 SUV 차량도 있는데요. 있어요? 네, 영화 이 엑스맨 울버린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된 차가 있습니다. 바로 K사의 S 모델인데요. 그리고 영화 엑스맨 이 아포칼립스의 개봉에 맞춰 제작한 K사의 X 모델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화려한 색감과 캐릭터를 그대로 형상화시킨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뭐 차는 그냥 평범하게 신발처럼 신고 다닌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차들도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소장 가치가 있는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차에 대한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효리의 굿모닝 10월 18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